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뭐 우울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인간이란 참 사악한 동물 같아요. 본능적으로 본인들이 이익을 생각하고 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남이야 뭐 죽든 말든 신경 쓰질 않습니다. 이기주의 또한 그게 다르죠. 타인이 어떻게 되든 회사가 어떻게 되든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 다른 회원들이나 시더스 회사가 잘못되든 말든 본인 돈만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시더스 배에 함께 탔으면 죽든 살든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함께 성공시켜야 하고 만약 잘못되어도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더스를 통해서 행복하셨다면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엄 변호사님 유튜브를 시청했고요. 좋은 얘기였습니다. 정상화위원회 그런 걸 출범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우 좋은 계획입니다. 지금 지원을 바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또한 마음속으로 그걸 꼭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유능하신 사람들 위원으로 위촉하시고 의견 수렴하고 지원 성공을 돕는 그렇게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원들은 더욱더 지원을 신뢰할 것이고 지원에 더 믿음이 갈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위원회 위촉할 때 자질도 중요하지만 본인 그분들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본인의 이익은 좀 뒤로 하시고 열심히 지금 이렇게 돕다 보면은 또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더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 과정에 공소장 변경에 관한 그런 설명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후원수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후원수당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그런 회사에서 쓰는 그런 수당의 한 부분입니다. 용어입니다. 수당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단계의 수당 구조는 여러 구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직접 수당이 있고 간접 수당이 있습니다. 직접 수당은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발생시키는 매출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직접 수당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한 사람이 물건을 사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당이 직접 수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홍보비나 또 추천 수당 이렇게 불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후원 수당은 간접 수당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직접 소개는 하지는 않았지만 내 하부에 있는 내가 소개한 사람의 소개한 사람의 소개한 사람의 그런 밑에 내 하부에 있는 그런 회원들이 그 회원들을 잘 관리하고 교육하고 후원하고 육성시켜서 그분들이 만들어낸 실적을 여러 단계로 지급을 받는 그런 수당이 후원 수당입니다. 즉 관리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더스 수입은 수당이 아닙니다. 내 데이터에 대한 보상이고 내 소비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다단계가 아닙니다. 이거 롤업이 있으니까 다단계 회사다. 이거는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인 후원 수당이나 그런 이제 간접 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후원 수당, 즉 내가 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받는 수입은 시더스에서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홍보비 말고 현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있나요? 타인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전혀 없습니다. 롤업은 포인트고 이 포인트는 무조건 현금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포인트를 관리하면 자산이 늘어나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현금성 수당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더스는 후원 수당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자가 소비를 통해서 이익을 공유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더스가 후원 수당을 불법으로 지급했다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방판법의 그 법령을 살펴보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후원 수당을 줄 명목으로, 즉 수당을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 물건을 1000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1000원으로 책정하냐면은 100원일 때 수당은 30원밖에 못 주지만 이 가격을 한 개에 1000원으로 해서 팔아버리면은 3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옥장판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많이 줄 미끼로 과도하게 비싸게 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후원 수당에 관한 법은 내가 판매한 매출 이외에 내 하부 조직원들이 판매한 그런 매출을 과다하게 올리게끔 하여서 후원 수당을 많이 받아가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시더스에서 내가 소개한 사람 이외에 내 추천인이 그렇게 소개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선수금을 납입해서 받는 현금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홍보비를 많이 받으려고 추천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건 방판법 위반 행위가 아닙니다. 1단계의 그런 행위니까. 하지만 수당을 목적으로 내 하부에 있는 회원들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나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수당이 없습니다. 롤업은 내 조건이 올라가는 것이지 수당이 아닙니다. 롤업을 받으면 현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베스트 자산이 올라가서 내 조건이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부의 매출이 많으면 내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내 직급 조건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즉, 현금 수당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내가 더 좋은 혜택을 받는 조건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행 사이트 있잖아요. 항공권 구매하는 그런 트립닷컴 이런 데 가시면은 내가 구매를 하든 아니면 내 아이디로 남의 항공권을 구매를 하든 내 아이디로 구매를 하면은 거기에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내가 구매를 하든 아니면은 뭐 남의 항공권을 구매를 하든 그 포인트에 따라서 또 구매 그런 이력에 따라서 실버 등급, 골드 등급, 플래티넘 등급, 다이아몬드 등급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요. 이것과 같은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 뭐 숙박 할인이나 뭐 항공 VIP 라운지 이렇게 이용권 이런 혜택을 줍니다. 시더스에서도 등급을 올리면 소비할 수 있는 포인트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맹점을 신청할 수 있고 시더스 온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혜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금성 수당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재화거래 비중이 9%로 작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재화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미래 매출을 많이 발생시킬 마케팅 요소가 출금 혜택입니다. 회원들이 적을 때 재화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쇼핑 포인트를 과도하게 지급을 했거나 초밥 같은 그런 직영점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그렇게 했다라면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시더스 짝퉁을 보면 알죠. 그런 회사들은 시더스보다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보상으로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요. 회원들이 적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이 많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가맹점 수도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늘려줬고 재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제가 서울 가가지고 물건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회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재화 거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 수가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각종 혜택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소비자로 이렇게 만들면 어떤 사업을 해도 빠르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더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지금 시더스 중국집을 프랜차이즈로 한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짜장면을 어디서 드시겠나요? 또 시더스 여행사가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여행, 항공권 이런 예약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무조건 시더스에서 했습니다. 이런 걸 예상을 하고 미리 회원 확보를 위해서 회원들에게 혜택을 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4년 동안 회원들에게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초기에 많은 재화 거래를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회원들 선수금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증가 속도에 맞춰서 사업을 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과 뭐 통신, 스마트 병원, 뭐 글로벌 이런 단계적으로 계획을 실행을 했던 것이고요. 쿠팡처럼 처음에 회원이 적을 때는 적자지만 이유는 여러 가지잖아요. 배송도 본인이 직접 배송할 수가 없으니까 남의 이제 CJ나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 외주를 줬고 물건도 아직까지 작은 회사니까 비싸게 사입을 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1000만 회원이 넘어가자마자 배송도 직접 하게 되었고 전국 생산자들이 단가를 낮추면서까지도 팔아달라고 줄을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흑자로 전환되고 유통회사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출금 혜택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회사가 적자가 생겨도 전 세계 회원이 1000만 명이 넘어가면 무조건 흑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니들이 뭔데 쿠팡하고 비교해? 이런 얘기 안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쿠팡은 되고 시더스가 안 된다는 그 이유, 그런 확실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왜 쿠팡은 되고 시더스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글로벌도 준비가 모두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기인가요? 폰지 사기였다면 가맹점을 늘리지도 않았고 글로벌 사업에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형태가 폰지 형태라도 우리 국민연금처럼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이 먼저 가입한 사람들을 연금 보장하는 데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메꾸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처럼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런 형태. 형태는 폰지 형태라고 해도 이거는 의도가 다르잖아요. 국민의 생활과 그런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좋은 의도잖아요. 이것도 애초에 사기의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기득권 주주들만 부자가 되는 그런 방식에서 또 거대 플랫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회원들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공유 플랫폼을 시더스가 만든 것입니다. 지금 사기라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회원의 혜택에 만약에 과부하가 이렇게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롤업도 없애버리고 100% 이상 받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재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재화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지원은 100% 물품 거래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8레벨, 9레벨도 없앴습니다. 애초에 사기가 아니라 운영과 과부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된 게 지원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시너스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일이지 이것을 사기 회사로 사업을 못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시더스는 사기 회사가 아니라 사기 회사로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시더스는 멈췄고 회원들 피해를 막으려면 정상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냥 남은 자산을 다른 회원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그게 상식적인가요? 그거 나눠서 얼마 분배될까요? 그 권익위에 신청자들만 100% 받아가시려고 그러시나요? 회원들이 동의를 할까요? 회장님과 상위 리더들에게 고소로 이렇게 협박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회장님이 바보가 아닌데 그분들 협박하고 고소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만 협상에 응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이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나머지 16만 명이 모두 고소를 할 건데 회장님이 그 협상 테이블에 오실까요? 절대로 그들만 선수금을 받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회사 정상화를 도와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그런 분들의 선수금을 모두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찌 회사가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까요? 저도 사실 뭐 해외에 2조 정도 빼돌린 돈이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회사 만들기 위해 가지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회원 확보를 위해서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산은 부족합니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회사 정상화밖에 없습니다. 다시 회원을 늘리고 늘어난 회원들을 상대로 수익화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권단을 꾸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10% 선수금 나눠 갖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거기 참여한 사람들만 100% 받아가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회원들의 명단이 필요하신 건가요? 채권단은 피해자 모두가 참여하는 게 채권단이지 일부만 참여하는 것은 채권단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사모, 지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채권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권단은 무의미하고 해봐야 소용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의도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선수금을 받는 목적보다 그냥 지원이 싫고 회장님이 싫어서 그냥 방해해서 망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이거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특정 연예인 수십억 빚을 졌는데 이걸 10년 가까이 갚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채권자하고도 친하다. 그 채권자가 용돈도 주고
그 연예인이 사업이 잘 되게끔 기다려주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거에 고맙다고 그러면서 결국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빚을 다 갚았다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운영하는 가게 가가지고 망치면 되겠나요? 빨리 가게가 잘 되도록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가게 팔아봐야지 내가 빌려준 돈 10%밖에 못 받는데 그 가게 팔라고 강제 집행할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도망갈 의도가 있고 사기의 의도가 있다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10%라도 찾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시더스는 지금 도망갈 의도도 없고 법으로도 지금 관리를 받고 있고 갚겠다라고 하는데 가게 정상화가 잘 되도록 도와야 하는 거 정상이 아닌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지원이라는 카드도 있고 돈을 갚겠다는 의지도 강한데 어떻게 이게 사업체를 망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말로 회생이 불가능하고 사기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10% 받아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회장님이 보석이 되셨고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진짜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고 사기의 의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해도 됩니다. 왜냐? 지금은 법으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회장님이 보석이 되셨고, 변호사님 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뭐 법원 관리로 정상화위원회에서 함께 남은 자산도 관리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누구도 불공평한 그런 일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이 하시는 신탁위원회, 이런 수익자 지정이나 아니면 채권단, 이런 사람들은 100%가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안 주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그들이 의도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 봐도 모든 피해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피해자가 아니지만 미래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공평하게 이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도하는 거에 그들에게 그 권한을 주면 되질 않습니다. 그들이 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아놓은 게 보전 조치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들은 해석을 하죠. 이 변호사님이 하시는 뭐 신탁위원회, 수익자 지정, 이거 법에서 뭐 권한을 드렸나요? 그분한테? 우리 회원들, 그분 자꾸 뭐 회원들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 지금 남아있는 모든 미선수금자, 그런 회원들이 다 동의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일부만 거기 동의한 거죠. 법으로 명령을 받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뭔데? 만약에 대주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분한테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대주주면 우리 돈 달라고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분이 뭔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분이 뭔데, 뭐, 무슨 근거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지,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대주주다? 그럼 대주주면 우리 남아있는 회원들 전부 다 그분한테 그럼 권리 행사하죠, 뭐. 채권단을 그러면은, 지금 저기, 권익위도 채권단 꾸려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권리 행사하세요. 왜 회장님한테만 하시려고 하죠? 그분은 신탁 갖고 자기 거라면서요. 시더스는 본인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권리 행사를 해야지. 안 그런가요? 뭐 언젠가는 같은 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두 분들은. 법원에서도 남아있는 그 미래에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와 정상화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회원들도 국민 아닌가요? 남아있는 회원들, 선수금 해결받지 못한 회원들, 그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계속 잘못된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큰 피해자, 사회적인 그런 파장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공정한 법의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그런 일들을 시더스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런 변호사에게 그냥 맡긴다고요? 아니, 본인이 신탁을 통해서 대주주라고 각종 권한을 행사하고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매매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특정 지지자들에게만 자산을 분배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판사님이 아신다면 이 변호사님이 자산 나눠주는 일에 동의를 하실까요? 이제는 모든 관리를 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산을 빼돌릴 수도 없어요. 그 말은 모든 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은 자산 10%씩 받아가는 거나 아니면 채무자를 지원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사모나 뭐 채권단이나 여기 참여한다라고 해서 100%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에게만 100% 선수금 받는 일이 생긴다면 법으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몰래 많은 받아갈 사람들이 많은데도 자기들끼리 똑똑하고 몰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그분들만 그 사람들만 돈을 받아갔어요. 이것을 못하게끔 보존으로 법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본인들 하는 일에 참여하면은 뭐 100%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그런 양은 10%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10% 받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100%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성공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게 현명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총 선수금의 10%를 받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언제가 되었든 그 연예인처럼 끝까지 약속을 지켜서 내가 납입한 선수금을 모두 찾고 또 내가 그 일을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정상화가 되고 큰 글로벌 기업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그런 혜택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지금 여론몰이에서 회사를 파산시키고 망하게 해서 10%씩 받아간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정상화위원회 출범을 통해 가지고 시더스는 정상화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시고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진짜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돈을 다 받아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거짓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까요? 본인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그 이 시더스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여기에서 피해도 없는 그 변호사님이 굳이 회원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회원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또 100% 돈을 다 받아간 사람이 채권단을 꾸려가지고 많은 채권단들을 모아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그 마음. 물론 선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일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여기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명분은 회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순수성을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현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사악하다. 우리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지 악하게 태어났는지 그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을 누구나 다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가족,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기주의는 내 마음속에 다 있어요. 절대 나 말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내가 피해가 생기면서까지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죠. 그건 보편적인 상황일 때. 이런 큰 위기가 오고 형사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에 선뜻 그들도 잘못하면 이 일에 잘못 휘말려서 송사를 치를 수도 있고 신상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에요. 저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기 조금 있다고, 저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제가 악용해서 제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꾸며서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하지만 제가 왜 안 할까요? 제가 지원해서 내가 가입도 왜 안 한다고 할까요? 두려워요, 저는. 무섭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나마 처음부터 몇 년 동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씨앗을 알린 그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깊게 개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어떤 유혹을 받을지, 제가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막말로 저에게 돈 10억을 주면서 우리와 함께 뭔가 이 사기에 도모를 하자. 그런 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야, 너 유튜브에서 이런 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 좀 홍보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돈 내가 좀 보상해줄게. 선수금 한 10억 줄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들은 1,000억 벌어갈 거니까.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까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채권단이나 아니면 새로운 솔루션에 앞장서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제 생각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수성을 갖고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뭐 이번 주에 많은 분들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필요 전혀 없으세요. 이 어려운 일, 이 힘든 일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방해하는 세력이 없다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지원, 이 시더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런 세력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지킬 수가 있고 그 지키는 역할은 회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 시더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정상화위원회를 통해서 뭐 시더스가 꼭 정상화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 수렴하시면 좋겠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의견이 분분하고 또 그런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옆에서 이렇게 가이드하고 코치하고 해주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편하게 쉬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들이 말하는 뭐 금방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데 절대 금방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돈을 갚겠다는 사람의 사업을 도와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